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도의원들이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정치 쇼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로비에서 의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곳곳에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현수막과 피켓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1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24시간 철야 농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유일한 해법은 탄핵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더더욱 경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란이 빨리 종식됨으로써 나라가 정상화됨으로써 이 민생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부끄러움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집단이라며 내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며 반발했습니다. 전체 의원 12명이 참여한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의 철야 농성에 대해 정치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 지역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재명의 전도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야 농성을 중단하고 정책의 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있어야 할 곳은 정치 농성장이 아니라 민생의 현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 지역 정치권의 긴장과 반목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면허도 없이 역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고 탈환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시민이 추격전을 벌여 검거를 도왔는데 잡고 보니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습니다. 뭐야? 저 차 뭐야? 피해자가 바로 쫓아가 보지만 빠른 속도로 시야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서 내가 쫓아가고 있어. 쟤 너무 빨리 달려. 우회전을 한 뒤 골목길로 질주하는 차량.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달아나고 도로 옆 바위에 부딪히고서야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리는데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듯 걸어옵니다. 근데 계속 오고 있어 나한테. 총이 있는 건 아닌데. 저 너무 무서워. 어떡해? 뺑소니 도주극이 펼쳐진 건 지난 11일 저녁 6시 10분쯤. 역주행을 하던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골목길에 차를 버리고 또다시 도주했습니다. 골목길에 차를 세운 남성은 1.1km가량을 달아나다 이곳 해안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끝까지 추격하고 도주로는 물론 인상착의까지 신고한 피해자의 용기와 침착함 덕분이었습니다. 뺑소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피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도망가는 거 보면은 다른 차도 치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쫓아가게 됐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수단 국적의 20대 남성. 지난 2019년 제주에 입국해 체류 중인 난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인의 차량을 몰래 타고 나가 사고를 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인의 차를 운행해서 사고 야기를 도주했고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사고를 야기했고 왜 그랬는지 진술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여권 미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동백꽃 군락지가 있어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의 한 유명 관광 농원이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훼손한 면적만 축구장 4개에 달하는데 농원 조성과 주차장 부지로 8년 동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중산간, 푸르름으로 가득해야 할 임야가 민둥산처럼 휑합니다. 벌판에는 돌무더기가 널려 있고 한쪽에는 길을 따라 석축들이 쌓여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관광농원 근처 임야인데 같은 현장을 위성사진으로 비교해봤습니다. 2013년까지 수풀이 우거졌지만 2017년에는 나무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2020년에는 허허 벌판 수준입니다.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땅을 갈아엎은 건데 수사 결과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멋대로 숲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훼손한 면적만 축구장 4개 규모. 2015년부터 8년 동안 몰래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검찰은 산림을 훼손한 관광농원 운영자 4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운영자의 아버지로 범행에 가담한 농원 대표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관광농원 운영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015년 메르스 때 방문객이 넘쳐나 주차장이 부족했고 재선충과 태풍 등으로 산림이 훼손돼 복구 과정에서 나무를 벤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산림 훼손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만 300여 명.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IMF 구제 금융 때 봐도 더 어렵다고 하죠. 충남에서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 보증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상가에 공실이 더 많고 임대를 내놔도 몇 달째 주인을 찾지 못하는 점포들이 질비합니다. 최근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 마주치는 광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하락했고 올해 1월 기준으로 19.7%로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막아야 소상공인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붕괴도 좀 막을 수 있겠다. 위기 상황에 놓인 충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린 9,500억 원의 보증을 새로 지원합니다. 저금리 소상공인 자금을 6천억 원으로 증액했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집중 지원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1,000억 원 이상을 저리자금으로 저희가 보증서 대출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충청남도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맞춰서 특례, 협약, 특별보증 등을 열심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청년 창업과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합니다.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 교육 및 그 컨설팅을 통한 그 소상공인들의 생존력을 강화시키고 충남의 다양한 맞춤형 신용보증은 도내 16곳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이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증 드립에 접속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네, 3월 중순이 지났는데 코끝이 시린 한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큰 눈이 내리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산간도로인 천백도로와 516도로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 중입니다. 아침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중산간 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7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절기상 충분히 모레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처럼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4도 보이고 있고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9도, 산지 성판악은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거세지겠는데요.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해상에 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짝 꽃샘추위가 지나고 절기춘분인 목요일부터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에 자생하는 희귀식물 초령목이 봄을 맞아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초령목은 20m 이상 자라는 상록성 큰 키나무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전남 일부 섬에서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초령목은 목련과 식물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어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개화가 늦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 4.3을 직접 겪은 어르신 50명을 4.3 평화 인권교육 명예교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전하고 북촌리 너분숭이와 정방폭포 등 학살 유적지에서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제주 4.3 명예교사제는 올해 11년째를 맞았습니다. 4.3을 소재로 한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와 연계한 런케이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제주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한강 작가의 시선으로 떠나는 제주 4.3을 비롯해 생태 자원 체험 등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런케이션은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비와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제주 지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처음으로 2,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 기준으로 2,612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올랐습니다. 제주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600만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달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안전한 달걀 소비를 위해 도내 34개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식중독과 유해물질 수거 검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4억 원을 들여 최첨단 정밀 검사 장비를 도입해 10억분의 1 단위의 미량 물질까지 안전성 검사가 가능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일 67만 5천 개의 달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곧자와 할 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성명을 내고 한국 동서발전의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2035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해 놓고 다량의 탄소 배출을 전제로 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입지도 곧자왈 지역에 건설된 치석장의 경우 사용 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원칙을 깨고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제주기점 노선의 항공편 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항공편 대규모 감편이 이뤄진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운항 스케줄에 제주 기점 노선이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도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하계 항공노선 확대에 맞춰 제주 관광시장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